안녕하십니까. 현업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세스코리아의 김소연입니다. 3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업무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세션은 데이터 개념 정리 및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많이들 어려우셨죠? 요즘 빅데이터 머신러닝들이 회자되면서 분석은 선택이 아닌 이미 기업의 필수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경험과 직관에 따라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젠 데이터 분석 기반의 기업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업 곳곳에서 분석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 환경은 녹록지 않고 여전히 분석은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또는 분석 관련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 또는 어떠한 분석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등 다양한 이유로 분석에 첫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고들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도 데이터가 여러 가지 소스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분석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분석가나 쉽게 분석할 만한 도구가 마련되지 않아서 분석 도구로 아직 엑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엑셀,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쉽게 빠르게 가져오고 데이터 핸들링, 통계 분석 및 리포트 작업을 위저드 기반으로 쉽게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가 분석 대중화로 이끌 수 있도록 비즈니스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들 알려져 있는데 동일한 데이터를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한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에 대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입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인사이트 토이라는 장난감 회사의 재무, 제품, 채널 등에 관련된 데이터이고 엑셀과 텍스트 형태로 존재합니다. 소스 데이터들은 토이 프라드라는 이름의 엑셀에 유럽과 노스 아메리카 2개 지역 데이터가 2개의 시트로 매출 정보, 제품 정보, 지역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토일즈라는 텍스트 데이터에는 영업대표 정보, 지역별 위경도 정보, 제조시설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나리오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스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져온 데이터나 분석 단계별로 데이터 저장을 위해 라이브러리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라이브러리란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또는 생성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일종의 패스를 지정해주는 알리아스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임시 라이브러리, 연구 라이브러리 두 가지인데 임시 라이브러리는 현재 사용 중인 프로젝트 내에서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나가게 되면 사라지는 휘발성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석 작업 시에 세스 데이터셋 저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연구 라이브러리를 지정하여서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엑셀이나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클릭 앤 드래그 방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용할 소스 데이터가 엑셀과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를 세스로 가져오는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복수개의 세스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부분은 지리 빌더를 이용하여 하나의 마스터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분석을 하시다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만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보다는 기존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나이를 산출한다거나 나이를 이용하여 연령대를 산출하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도 이러한 파생 변수를 생성해 보는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석을 위한 하나의 테이블
추가적인 파생 변수가 생성이 되었으면 보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다양한 뷰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내 변수들의 빈도나 분포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고 또 숫자형 변수에 대한 통계량이나 분포도 파악을 해봅니다. 이렇듯이 하나하나,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분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다고 하면 다음은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행과 열 구조의 형태로 요약하여서 매트리스 형태의 리포트를 생성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종의 요약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량이나 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셨다면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한 직관적인 탐색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나 혹은 복수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그래프 탐색을 진행해보고 결과 리포트를 다양한 형태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용한 동일한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화 형태로 탐색해보고 리포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보다 쉽게 분석가로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인사이트 토이라는 장난감 회사의 재무, 제품, 채널 등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가져올 데이터는 엑셀과 텍스트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소스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파생 변수를 만들고 분석을 해보는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은 코세스 에듀라고 하는 이름의 서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서버의 프로파일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라이브러리를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메뉴 방식과 프로그램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메뉴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할당을 클릭하시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서 라이브러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명을 입력을 하고 사용할 라이브러리 경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을 선택하시면 입력된 라이브러리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라이브러리 테스트를 눌러보시고 확인을 확인하신 후에 마침을 누릅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라이브러리가 잘 할당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코드에는 생성된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코드를 일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생성하시겠으니까 예를 하신 다음에 동일한 경로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 구문만을 선택한 후 F3을 누르면 선택된 문장만 실행이 돼서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작업 공간으로 돌아가시려면 F4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는 설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분석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분석할 데이터는 토이프라드라고 하는 엑셀 데이터셋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 EU라고 하는 유럽 쪽 데이터와 NA라고 하는 시트의 노스 아메리카 데이터가 C4부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토이 세일즈라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콤마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분석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사용하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열기의 데이터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끌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끌고 와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읽어올 데이터는 엑셀 데이터이고, 세스 데이터셋으로 저장할 데이터의 라이브러리와 데이터셋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찾아보기로 들어가서 앞에서 설정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고, 라이브러리에 실제 저장될 이름으로 입력을 합니다. 지금 토이프라드라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저희는 ex_data라는 라이브러리에 토이프라드 EU라고 하는 테이블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가져온 엑셀 시트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두 개의 시트가 있었고, 처음에는 유럽 쪽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행은 필드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메타데이터를 읽어서 각 테이블명과 테이블의 형식, 데이터의 형식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되어진 것대로 문자 또는 날짜형을 가져오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음을 누르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마지막 옵션입니다. 저희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엑셀 데이터의 하나의 시트를 세스 데이터셋으로 변환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럽 쪽 데이터가 26,000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토이프라드라는 엑셀 데이터에서 노스 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을 라이브러리를 설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토이프라드의 언더바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새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워크시트는 두 번째에 NA를 지정을 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에 워크시트 내에서 특정 셀 범위만 사용하겠다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C3부터 3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엑셀의 첫 번째 행은 이름을 포함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을 보시면
가져온 레이블명을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온 형식을 원하시는 형태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 옵션을 마침을 누르시면 북아메리카 지역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엑셀 데이터를 두 가지의 형태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토이세일즈라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엑셀과 마찬가지로 그냥 끌고 오시면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신 이후에 엑셀 데이터를 똑같이 데이터 가져오기로 해서 섹스 데이터셋으로 다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가져온 다음에 결과를 저장할 데이터셋은 라이브러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텍스트와 동일한 형태로 토이세일즈라고 하는 텍스트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형태로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아래와 같이 구분자 필드가 쉼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구분자 필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쉼표로 지정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도 메타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의 형태와 형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 데이터이던 텍스트 데이터이던 어떤 데이터 형태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이세일즈 데이터는 56,000건 정도의 데이터로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는 토이프라드라고 하는 데이터 셋으로 가져온 유럽 데이터와 노스 아메리카 데이터를 두 가지를 합하게 되고 그리고 토이세일즈라고 하는 데이터를 같이 병합하여서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신 이후에 오른쪽에 작업에 데이터 추가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두 개를 추가하여 하나를 만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테이블을 추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되어진 라이브러리에 노스 아메리카 데이터를 선택을 하십니다.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를 추가를 한다라는 의미이고 이 두 개를 추가한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해 놓은 특정 어떤 데이터 폴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를 지정을 해 놓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합한 거기 때문에 토이프라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56,000건 데이터의 유럽 데이터와 미국 노스 아메리카 데이터 두 개가 합해진 형태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56,000건 데이터를 토이세일즈 데이터랑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래쪽에는 채널에 대한 정보가 있는 두 개의 데이터들을 조인을 해서 어떤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서는 지리 빌더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클릭을 하시면 지리 빌더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 지리 빌더에서는 토이프라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토이세일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도 테이블 추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이세일즈를 선택하시면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읽어오게 되고, 테이블 조인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두 개 다 주문 번호라고 하는 동일한 키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문 번호끼리 조인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동일한 키로 조인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조인을 삭제하시고 새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문 번호라고 하는 것들은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때 어떤 형태의 조인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확인 누르고 닫기를 누르면 이제 토익 프로드라는 것과 토익 세일즈를 주문 번호라는 걸 기준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사용할 변수를 쭉 끌어다가 놓으시면 위에 토익 프로드라고 하는 변수, 또 아래는 토익 세일즈라고 하는 변수를 끌고 오게 됩니다. 주문 번호는 중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실행을 누르시면 제품 정보와 또 뒷부분에 채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스 데이터셋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작업을 잠깐 살펴보시면 하나의 엑셀 데이터에서 두 개의 워크시트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테이블로 만들어 놨고요. 지역별로 다른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추가하였고, 또 다른 제품 정보, 채널 정보에 대한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두 가지 테이블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지리빌더를 수정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외에 또 다른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볼 변수는 영업 대표의 실적과 타겟이 있기 때문에 타겟 대비 실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그 실적 대비 타겟의 비율에 따라서 달성 등급이 어떤지를 파악해보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드실 때에는 오른쪽에 새로운 계산 칼럼 추가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를 누르시고 이제 고급 표현식이라는 것을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서 사용할 테이블이나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타겟 중에 실적의 비율을 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실적 나누기 타겟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타겟분의 실적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변수를 달성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이름의 칼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침을 누르면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달성률이라고 하는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러한 칼럼이 하나 생성이 될 거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실제로 이 달성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실행한 테이블은 앞에서처럼 이렇게 워크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query for toy라는 이름으로 최종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리빌더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묶어보면서 달성률이라고 하는 변수를 파생해서 만든 데이터를 이러한 데이터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 기존의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든 것 외에 달성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또 유사한 파생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리빌더에서 수정을 누르시고 동일한 새로운 칼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달성률을 이용을 하여서 만약 달성률이 100 이상이면 고, 70 이상이면 중, 70 이하면 저라고 하는 등급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간단한 조건문을 하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하게 실적이 100 이상이면 고라고 하고 (70) 이상이면 중이라고 하고 3단계의 달성 등급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칼럼 이름은 달성 등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달성 등급은 영업대표의 타겟 실적을 계산을 하여서 고, 중, 저 이렇게 세 가지로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위 보기를 보시면 마지막에도 달성률, 달성 등급이 추가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테이블을 하나로 만든 것 외에도 파생 변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더 생성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어떤 일종의 마스터 테이블을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마스터 테이블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새로운 어떤 서브셋 데이터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필터 및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의 데이터들만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필터에서는 제품 브랜드 중에 제품 브랜드를 보시면 토이랑 나블티라고 하는 두 개의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브랜드는 나블티라고 선택을 하시고 정렬하는 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필터 및 정렬 본 메뉴로 와서 보시면 여기 확인 부분이 비활성화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조건이 이제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실행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선택한 항목, 선택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비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끌어다가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결국에 모든 변수를 포함하면서 특정 브랜드를 매출액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출력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제품 브랜드에는 나블티라고 하는 것만 지정을 되어 있고 매출액이 작은 값부터 해서 오름차순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하실 때 필터 및 정렬, 굉장히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보통 코딩을 이용하여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정 메뉴, 드래그 앤 드랍, 클릭 앤 클릭을 통해서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클릭해보고 필터링을 해서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어떤 서브셋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 세션에서는 오늘 진행된 내용에 이어서 데이터 가공이나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하단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